안녕하세요. 포에마 조민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름도 거창하네요. 코딩교실 이란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됐는데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목포에 살고 있고 지금 해남과 지금 광진을 오가면서 지금 부모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옆에 지금 네, 자기소개를 안 해준다고 했네요. 우리 비글이 또 개요 요크셔테리어 그리고 강아지 알았어. 잠깐만. 자, 우리 고양이 한 마리와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저기로 나오고 싶다고 아주 이거 싫네요. 좀 옆이 좀 소란스럽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이제 열심히 또 놀기 시작합니다. 저 오늘부터 이제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도 솔직히 너무 이름이 거창해가지고 뭐부터 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하다가 일단은 처음 방송이고 처음 올리는 것이기도 하고 또 저도 마음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할 겸 해서 일단은 코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본격적으로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옆에 둘이 아주 열심히 놀고 있는데 신경 쓰지 말아 주시고요. 도대체 코딩이 뭘까? 도대체 뭐길래 요즘 난리죠? 저도 한 번쯤 방문해가지고 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한테 코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데 다들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아주 학원도 불이 붙어가지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코딩이 도대체 뭘까 이것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사전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코딩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코드를 작성하는 하죠. 그래서 보통은 프로그램이나 이름으로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C 언어, C++, 파이썬 여러가지 언어로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짜는 것을 모든 코딩을 하는데 사실 이제 코딩 교육에서는 그렇게 별로 이런 전문적인 코딩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반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논리력을 기르려고자 하는 새로운 교육 과정이라는 하는데 솔직히 이것도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한데요. 나중에 이제 이야기 하다 보면은 컴퓨터 과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미국, 영국에서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컴퓨터 과학을 우리 한국에서는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코딩과 컴퓨터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코딩을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82년생이거든요. 90년대 학교를 다녔는데 논리학 혹시 공부를 해봤나 모르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3단 논법, 연역적 줄이죠.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국 죽죠. 이런 3단 논법 그리고 우리가 기납적 추리 방법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논리학을 항상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논리학이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고 굳이 학생들한테 어려운 컴퓨터 코드를 짜는 것을 왜 공부를 해야 될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됩니다. 상당히 그게 어렵거든요. 요즘 복잡하죠. 참 의미로 모르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스마트카 말 그래도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전자 제품이죠. 예전 우리가 알려는 것처럼 새롭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차를 통해서 심지어는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율주행차가 나오죠. 자율주행 즉 사람이 운전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주행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앞으로 상용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자, 3D 프린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컴퓨터 보통 CAD나 3D 작업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지금까지는 프린터를 통해서 종이로 찍어냈는데 이제 형상을 찍어내는 프린팅이죠. 그리고 열심히 날아다니는 드론, 요즘은 이제 택배 배달도 기본이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가상현실, 보통 가상현실을 VR을 하는데 요즘에는 진강현실이란 AR도 많이 이야기를 나오고 있고, 사물 인터넷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밖에서 집에 있는 전자제품이나 보일러, 가스레인지를 원격으로 통신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는, 물론 그걸 적용하면 더 많은 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파고가 유명해졌죠. 인공지능.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AI 때문에 앞으로는 단순 노동이 엄청 많이 줄을 거다. 근데 뭐 알고 보면은 단순 노동뿐 아니라 전문 직업도 많이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전부터 막 이야기가 나왔던 로봇,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복잡하죠. 그래서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코딩을 꼭 다 배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코딩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고 지금도 뭐 하나하나 좀 배우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코딩이. 여러분 혹시 여기서 아는 코딩 언어 좀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뭐 딱 보이는 게 C++, C++, 그리고 C 언어,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가 많이 헷갈리죠? 마치 인도랑 인도네시아 헷갈리는 것처럼, 이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웹 언어죠. 우리 보통 웹 언어, 자바는 이제 프로그램 언어죠. 프로그래밍. 그리고 스크립트, 그리고 여기 오는 PHP도 웹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보통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게 파이썬이죠. 파이썬이 뭔지 모르는데 계속 파이썬 하니까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와, 정말 솔직히 말해 이거를 하는, 전문으로 하는 프로그래머도 정말 이 언어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죠. 하나만 익혀도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싶으면은, 코딩, 자,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보통 PC가 말하는 퍼스널 컴퓨터죠. 개인용 컴퓨터.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냐. 우리 컴퓨터도 그냥 요즘은 너무나 아주 싸게, 뭐 아주 싼 건 아니지만은 예전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컴퓨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가 컴퓨터를 모르고 이 코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컴퓨터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죠. 여기 뭐죠? 모니터. 그리고 이거는 우리 보통 본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키보드. 이거는 마우스죠. 보통 예전에는 이거는 입력, 이건 출력이죠. 출력. 이거는 연산 장치가 들어있죠. 연산 장치가 지금 대표적인 게 CPU. 그리고 키보드와 마우스는 뭐죠? 입력이죠. 이렇게 보통 나누시는데, 사실 이 본체 안에도 엄청난 많은 그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2005년 정도부터 이게 컴퓨터 본체를 한번 조립하는 법을 배웠었는데, 좀 오래됐네요. 펜티엄 4. 여러 가지 이제 구성력이 되어 있죠. 자, 모니터, 프린터도 출력이죠. 자, 키보드 마우스 아까 나왔으니까 보고, 스피커도 출력. 자, 이제 본체 있냐면 보면은, 본체도 굉장히 많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죠. 기본적인 가장 대표적인 연산 장치 CPU, 중앙 처리 장치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을 담당하는, 물론 이 메인보드라는 이 판에 안에 그래픽이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게임이나 아주 고도한 그래픽 작업을 잘하기 위해서 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 된다 하죠. 굉장히 비쌉니다, 이 그래픽 카드도. 특히 요즘 예전에 비트코인이라 해가지고 채굴 한다 해서 엄청 부르는 게 값이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하드디스크, 기본 대표적인 저장 장치죠.
그리고 네트워크 카드는 뭐 메인보드에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요즘은 거의 다 메인보드에 거의 합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야, 광대장치는 요즘 거의 안 쓰죠. 지금 옛날에는 CD, DVD 그리고 블루레이 썼는데 요즘은 하도 하드디스크가 싸고 용량이 커지니까 이건 거의 웬만해서는 안 쓰는 상황이 됐고 프로필을 아는 분들이 학생들은 아마 많이 모를 거예요. 뭐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건데 저도 프로필 가지고 게임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남네요. 이런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 이런 걸 아는 게 컴퓨터를 아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우리 과연 컴퓨터라는 게 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자, 혹시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가장 최초의 컴퓨터라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입니다. 네,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마치 슈퍼컴퓨터 역할을 하는데 사실 컴퓨터라는 게 나중에도 우리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컴퓨터가 사실은 계산기예요. 계산기. 연산을 목적으로 만든 장치가 계산기인데 이 애니악이라고 하는 컴퓨터도 최초의 컴퓨터도 뭐 아시겠지만 애니악이라는 컴퓨터도 전쟁의 부산물이죠. 탄도의 정확한 탄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그것을 이제 우주 개발이나 여러 가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는데 이걸 잘 나타낸 영화가 작년에 개봉했던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죠. 거기서 이제 이 세 명의 여자 주인공이 한마디로 어떤 분야냐 바로 직업이 지금으로 하면 인간 계산기 이번이 바로 즉 인간 컴퓨터였습니다. 지금 나사에서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계산을 했죠. 컴퓨터가 있기 전에는 그때 도입된 게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뭘 통보했죠? 자, 컴퓨터라는 것을 도입했죠. 영화 한 장면에도 이 포트란이라는 언어가 나옵니다. 아주 고전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인데요. 지금도 이거를 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 이거는 이 포트란은 요즘 많이 파이썬으로 많이 대체됐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컴퓨터가 도입되고 나서 아까 우리 봤던 이분들 다 해고 당했고요. 전혀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컴퓨터실에 앉아가지고 그 출력값만 이제 기다리면은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아마 부모님들은 많을 거예요. 뭡니까? 주판이죠, 주판. 저도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걸 한번 수학 시간에 공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그때가 한창 이제 주판이 없어지고 이제 전자계산기가 이제 보급되는 시대여서 지금이 거의 유물이됐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 주판을 가지고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요즘에는 이 모든 계산을 여기 보이는 슈퍼컴퓨터가 모든 것을 대체를 하는데요. 이 컴퓨터가 결국은 계산기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인간 삶에서 편하게 해요.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이제 잃은 그런 모습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추억의 기기라 해서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기기를 썼는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계를 저도 많이 접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이게 다 나오는 게 다 이제 인쇄장치인데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정말 오래된 거죠. 등삭이라고. 자, 철판에다가 철심으로 글을 새겨가지고 안에 종이를 넣고 롤러를 밀면은 한 장씩 밀면은 이제 한 장씩 이제 인쇄료 나왔죠. 저도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용했던 게 타자기. 타자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자판이 이제 타자기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마 타자기를 사용은 안 해봤어도 아마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 오른쪽에 나오는 전자식 타자기를 썼는데 어떤 기억이 있었냐면 당시에는 이제 110V하고 220V 같이 혼용해서 쓰던 이제 지금은 220V 뭐 이렇게 안 쓰지만은 제가 이 110V짜리 전동 타자기를 코드를 220V에 넣어가지고 전동 타자기가 고장내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간에 그 타자기도 참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고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게임기가 아니라 이른바 워드 프로세서죠. 지금의 이 워드 프로세서는 우리가 한글이나 어떤 뭐 PPT를 작성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 자체가 기계였죠. 이 액정 안에 타자를 쳐서 입력해서 이 뒤쪽에 있는 곳으로 바로 출력하는 기기였죠. 이것도 사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한 게 이제 컴퓨터가 드디어 286 컴퓨터를 사용했는데요. 지금 볼 수 없는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했고 모니터로 브라운관 모니터를 사용했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이 모니터 하나가 거의 2kg 되는 것도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기억이 나는데 286을 이제 접하고 또 486, 386 넘어가서 이것도 굉장히 비쌌죠. 제가 이것을 가장 기억 많이 하는데 한글 3.0이라고 당시에도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게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지금의 코딩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서는 그걸 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한글 도수형을 통해서 제가 한글 워드를 많이 배웠고 그걸 많이 친구들한테 시험지 많이 팔아먹었던 기억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접하면서 컴퓨터가 이런 기기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이 됐고 이제 이런 세대가 아니죠. 단순히 데스크탑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라 드디어 이제 손 안에 컴퓨터 스마트폰을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시대가 됐죠. 심지어는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를 사용하는 시대가 됐는데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폰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겁니까? 컴퓨터를 이 작은 폰 안에 넣은 거죠. 이 스마트폰이 이제 들어와서 뭐 MP3, 내비게이션 등 게임기 엄청 다 사라졌죠. PMP 사라졌고요. 한편으로는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딩이라는 게 결국은 뭐 긴 말 할 거 없이 뭐 그런 거죠. 이 코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도구를 내가 필요한 곳에 쓰겠다라는 건데 과연 모든 학생들이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냐? 뭐 절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뭐 창의력, 논리력, 사고력, 문제 해결 등을 코딩 교육을 통해서 향상시켜서 고등 사고력을 향상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게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도 개인차가 심한데 코딩은 훨씬 더 어렵거든요. 단순히 원리를 알고 목표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언어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어떤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다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정말로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될까 하는 한 질문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어쨌거나 우리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이제 코딩 교육을 어쨌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코딩을 시작하는데 정보 과목 34시간 이상. 근데 이거는 1년이에요. 1년.
1년이 52주니까 결국에는 한 주에 적어도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교육하는 사람들이 과연 학교에서 하는 코딩 교육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한 알고리즘과 과정들을 익히고, 죄송합니다. 익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한 주에 1시간 하는 이 코딩 교육에 과연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사교육이 결국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초등학교도 12시간에 ICT, 즉 코딩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코딩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항상 궁금하고 걱정되는 건 이거죠. 코딩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과연, 물론 코딩은 입시에는 안 들어갑니다. 수능이나 안 들어가지만, 우리나라 특성상 안 들어간다고 안 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코딩이 일회성이냐, 아니면 또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굉장히 많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해결책으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죠.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것들을 코딩을 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코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 능력껏 할 텐데,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교육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로 굉장히 잘 하는 편도 아니고, 또 저도 코딩을 배워가면서 같이 하는 거니까, 정말 이 코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물론 제 방송 말고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방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방송들을 보고 참고를 하고, 여기 있는 사진들도 거기에서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정말 내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이 코딩을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자원으로 여겼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코딩을 하고 싶은 이유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려고 번다기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뜨고 있는 3D 프린터 있잖아요. 3D 프린터, 이 프린터 자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코딩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근데 지금까지 저도 굉장히 여러 번 손댄 게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앞으로 이 방송은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못하는 방송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죄송하고, 앞으로 하는 동안 저도 발전되면서, 일단은 주요 방향은 코딩의 이론과 실기를 나누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실기는 요즘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하루 하고, 이론은 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컴퓨터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이론 과정을 좀 보다 더 학생들이 편하게 익히기 위해서 하는 학습이 뭐냐면은, 이른바 언플러그드 활동입니다. 자, 말 그대로 언플러그드, 뭐죠? 코드를 뽑은 거죠.
컴퓨터를 켜지 않고도 보드 게임이나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컴퓨터 원리를 알아가는 교육인데, 이런 과정도 같이 하면서 단순히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무슨 태블릿 PC가 되어 있어야지 이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또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서로 알아갔으면 합니다. 참으로 부족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